이 바그너는 자신의 작품이 연주되는 걸 보고 황홀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백조의 기사인 로헨그린과 엘자가 결혼할 때 나온 음악이 바로 결혼 행진곡으로 유명한 결혼 합창곡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로헨그린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오페라를 어렸을 때부터 접한 루트비히 2세는 그 바그너를 데려와서 후견이 되어주고 빚도 다 갚아주는 등 후원을 해줬고 급기야는 저택도 지어주고 바이로이트라는 극장까지 헌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이 동성애자가 아닐까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원래 루트비 2세한테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결혼을 못하겠다면서 파혼했거든요. 그러더니 막 바그너랑 어울려 다니고 바그너한테 막 빚 갚아주고 집 해주고 극장 헌정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동성애자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루트비 2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예술 후원을 이어나가서 대중들에게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등을 소개했고 덕분에 뮌헨은 음악과 예술의 도시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그너에게 헌정했던 바이로이트 오페라 극장은 아직도 남아서 매년 음악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이렇게 루트비 2세는 1872년부터 1885년까지 약 200여 개에 달하는 사적인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 직접 연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이 바이에른의 도시 사람들은 왕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빚지고 도망다니기 바쁜 평판 나쁜 음악가랑 어울려 다닌다고 실망을 하면서 아예 바그너를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의외로 바이에른의 지방의 사람들은 이 루트비 2세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트비 2세가 하인들이랑도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이면 소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선물도 안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절한 국왕을 좋아했고 우리 소중한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미움받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면서 루트비 2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술가와 젊은 남자들과만 친하게 지내요.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배우 요제프, 귀족인 알폰소, 심지어는 마국간 관리인이랑도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신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다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친분이 있었던 배우 요제프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는 천한 신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던 배우가 왕은 이렇게 앉아있고 배우가 옆에 서서 왕 어깨에 손을 덕하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이 동성애자가 100% 확실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루트비 2세는 이 이야기들을 일기장에다가 고민처럼 적어놨었다고 해요. 약간 좀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게 심각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뭘 하느냐? 정치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랑도 안 어울리고 뭐해요? 오페라 무대를 꾸미고 의상을 만들어 입고 방 안을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76년에는 그때부터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꿈꾸던 동화 속 세상을 직접 구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옷이나 갑옷 등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동화에 나오는 황금마차를 만들었어요. 이걸 타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황금마차를 만들어서 밤에 막 타고 다니던 이 루트비 2세는 나중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절대왕정 시대를 꿈꾸면서 루이 14세를 동경했던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과 그 생활, 이런 것들을 동경했던 거죠. 정말 동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는 신하한테 맨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런 얘기 듣는데 루이 14세는 완전 절대왕정이잖아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절대왕정의 대표적인 전제군주 태양왕 루이 14세잖아요. 빠져들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얼마나 루이 14세를 좋아했는지 이 루이 14세가 당시 치아 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치통이 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마침 치통이 있다면서 좋아했을 정도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랑 나랑 같은 고통을 앓고 있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루이 14세가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을 부러워하면서 바이에른에도 그런 궁전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제를 털어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할 궁전은 루이 14세를 동경한 만큼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베르사유 궁전! 옆에 딸려있던 트리아농 궁전을 본따 만든 린더호프 성이에요. 이 트리아농은 루이 15세가 마담 퐁파두르를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에요. 자기 애첩을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린더호프 성은 루트비가 가장 오래 은둔했던 성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루트비 2세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어했는데 트리아논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 공적인 장소에 존재하지만 애첩을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져서 숨은 듯이 자리했기 때문에 사적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사적이면서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사적인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성이야. 이게 루트비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태양왕이었다면 자신은 달의 왕이 되겠다. 밤의 왕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침실도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루트비 2세가 밤의 생활을 하는 거랑 또 맞아떨어지죠. 이 린더호프 성은 상당히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이 정말 화려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방이 바로 거울방입니다. 황금으로 발랐는데 거울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되게 넓어 보이고 온 세상이 다 황금빛인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의 방에서 뭘 했냐면 독서를 했어. 독서를 하려고 이 거울의 방에 들어갔대요. 세상에 글자 한 글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밤에 혼자 독서하기 위해서 이 거울의 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이제 막 식사 시간에도 가족들이랑 모여있고 신하들이랑 막 의논하고 자기 친분 있는 백작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린더호프 성의 식당은 조금 그러기엔 작아요. 역시 화려하긴 하지만 테이블이 요것밖에 없어? 여기 뭐 다과 하나 함께 하는 거 아닌가 싶죠. 아니 상당히 화려한데도 식탁이 작아요. 왜냐하면 이 루트비 2세는 늘 혼자서 식사했기 때문이에요. 혼자 밥을 먹는데 특이한 건 밥 세팅은 3인분, 4인분을 하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지만 상상 속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상상 속의 친구들이 누구냐? 루이 14세, 마담 퐁파두르, 마리 앙뚜아네트. 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 늘 테이블 세팅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테피스트리의 방도 있고 뭐 아련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작은 궁전이 정말 꽉 차도록 만들었는데, 또 여기를 조금 벗어나 보면 동굴이 하나 나와요. 이 린더호프 성에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동굴이 나오는데, 이 동굴은 오페라 탄호이저에서 탄호이저가 쾌락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동굴을 그대로 재해석한 비너스의 동굴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건 다 석고 반죽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 동굴인 거예요. 여기 달린 종유석도 다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탄호이저에 나오는 조개 껍데기 배, 그리고 동굴 벽화 등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오페라 탄호이저를 연기할 수 있게, 연극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린더호프 성을 만드는데 든 비용은 846만 마르크입니다. 720억. 그리고 이 린더호프 성이 유일하게 루트비히 2세 생전에 완성이 된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들은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이 성만 유일하게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덕 루트비 2세가 이런 성 하나로 만족할 리가 없죠. 루트비 2세는 다음 성을 또 만들어요. 뚝딱뚝딱. 다음 성은 헤렌 킴제 성입니다. 린더호프 성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었던 트리아논 궁을 따서 만들었다면, 이번엔 헤렌 킴제 성은 아예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만든 성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점점 싫은 건지 이제 외딴 곳에다가 성을 짓던 루트비는 아예 섬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헤렌 킴제는 킴 호수에 떠있는 헤렌인젤 섬에 세워진 성이다 라고 해서 헤렌 킴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킴 호수에 있는 헤렌인젤 섬에 세워진 성, 헤렌 킴제. 이 헤렌 킴제 성은 루트비히 2세의 바람이 다 담길 뻔했던 성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의 외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요. 실내에도 루이 14세를 주제로 한 방이 있어요. 여기에는 침실에다가 한 가운데 루이 14세 초상화를 딱 하니 걸어두고, 커튼에다가는 바이에른의 왕이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상징인 백합 문양을 새깁니다. 대신 요 린더호프 성에는 루이 14세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또 큰 차이는 헤렌 킴제 성은 상당히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드레스룸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의 방도 베르사유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이 이렇게 생겼다면 헤렌 킴제 성의 거울의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길게 만들어서 자기가 루이 14세를 뛰어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달랐죠. 식당 조금 독특했죠. 이번에는 헤렌 킴제 성도 조금 독특해요. 이 린더호프 성에서 상상 속의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던 루트비는 이제 시종들에게까지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건지 이 식당 밑에다가 주방을 만들어 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야. 그래서 위랑 아래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서 밑에서 시종들이 막 식사를 준비해요. 식탁째로 식사를 막 준비한 다음에 식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징 움직여가지고 이 식탁째가 쭉 올라가서 바로 위에 있는 루트비 2세한테 똥 하고 도착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싫다 이거예요. 더 이상 시종들에게까지 방해받지 않겠다. 나는 나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겠다. 내 상상 속의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루이 14세 덕후인 거 티내듯이 루이 14세 초상화 만들어 놓고 루이 14세 방 만들어 놓고 거울의 방 따라하고 외형 따라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베르사유 궁전처럼 방을 70개를 원래 만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서 중앙 부분만 완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개의 방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갔고 헤렌킴제성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헤렌킴제성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약 1658만 마르크. 한국 돈으로 따지면 1100억 정도.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루트비가 이 헤렌킴제성에 머문 날은 꼴랑 9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가 지은 세계의 성 중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다고 알려진 궁전인 노이슈반슈타인 성. 타라!